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코 파줘야 살아남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에 실제로 영상과 사진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코에 가까운 부위에 박찬대가 손으로 무언가를 떼어주는 듯한 사진이 공개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하죠. 정말 생각만 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재명의 코를 파는 듯한 사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모습이라는데요. 박찬대가 코에 손을 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봐도 무언가 손에 코를 파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코를 대신 파줘야 살아남는다. 한동훈 발언에 소환된 2년 전 이 장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찬대가 2년 전 찍힌 영상이 재조명됐습니다. 박찬대가 이재명 코 주변에 무언가를 떼어주는 것처럼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광대뼈 주변에서 뭔가를 떼어내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해당 영상은 코딱지 떼어주는 등의 제목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발단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공천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들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민주당 공천 받는 방법, 민주당 무섭고 충격적인 공천 총정리 등의 제목 아래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이재명이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박찬대는 옆에선 이재명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서 이재명의 코 주변에서 뭔가를 떼어냈고 자기 눈으로 그 정체를 확인한 뒤 바닥에 털어버렸습니다. 이를 네티즌들은 코딱지를 떼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C인사이드 한 곳에서만 18,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고요. MLB 파크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박찬대의 손가락은 이재명의 얼굴을 향해 다가가다가 고개를 갑자기 돌린 이재명의 얼굴과 잠깐 스쳤고 이때 살짝 뒤로 빠졌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이재명의 콧구멍이 아니라 광대뼈 주위였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박찬대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데요. 박찬대 의원실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걸려버렸는데요. 자, 이재명 코를 대신 파주는 것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일부 각도에 따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에 묻은 거 옆에서 떼주는 것도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첨꾼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박찬대가 이재명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재명 부부가 어제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하는 정말 진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대표와 당대표 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배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 리스크 점점 커지고 있고 쌍으로 깜빵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이 각각 위증교사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법원에
둘 다 출석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배우자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공범으로 이재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첫 공판에 이어서 어제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이재명이 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성 씨는 검찰이 이재명이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맞춰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냐라고 묻자 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자 이재명이 큰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냐라는 질문에도 네 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번 사건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을 깜빵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배우자 리스크도 본격화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인 김혜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죠. 공범의 유죄 확정은 김혜경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큽니다. 김혜경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측은 선거 캠프 배우자실의 지원을 받으며 수많은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배소연의 재판에서도 김혜경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 자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면서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 모임에서 기부 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도 이재명을 옥죄는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데요. 특히 법원이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한 김인섭의 5년형 실형이 법원이 선고한 결과 그리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백현동 재판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인섭을 유죄 판단하면서 이재명과의 특수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죠. 자, 김인섭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게 법조계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 군데에 걸려있죠. 백현동 선거법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압력을 받았니 안 받았니 요것도 걸려있죠. 요거는 벌금 100만 원 이거 두 개 합쳐서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요 두 개 합쳐서 벌금 100만 원만 나오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434억 뱉어내야 됩니다. 반면 한쪽 면에 있는 뭐 본류 수사 백현동 본류 수사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재명의 논리가 논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로비스트인 김인섭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게 인정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도 개판이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원주를 갔었는데요. 지지 인파 완전히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모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주를 2번째 왔습니다. 처음 올 때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외부에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강원도를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라면서 저희 어릴 때는 극장에 쭉 늘어서서 줄을 서 있으면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표를 판매할 때 매크로 같은 것을 통해 정상적인 매표를 방해하고 그렇게 산 표를 비싸게 웃돈을 줘서 파는 행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라고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현행 20만원가량 벌금으로 끝나는 암표 거래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했는데요. 매크로를 이용한 매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티켓 판매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경기마다 따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과 늘봄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달 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당 신년 인사회 이후 두 번째로 원주를 방문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강원 지역에서 총선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주갑의 박정하 의원을, 원주을의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강원 중앙시장을 방문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과 거리를 걷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을 보러 나온 인파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한 원주 시민은 인터넷 카페에 장날도 아닌데 월요일 오후 원주 중앙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되는 집은 한동훈 전 장관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국민의힘. 반면에 민주당은 구심력이 작용해서 원심력이 작용해서 결국 민주당 쪼개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는 깜빵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조국신당 선관위가 조국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조국의 신당 당명에 조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신당 명칭에 조국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간 당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관위와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국은 과거 안철수 신당을 선관위가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을 텐데 이 조국을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으로 제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헌법을 근거로 당명에 안철수라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도 정당명에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거론된다는데요. 조국이 꼼수를 쓰려고 한 거 선관위가 딱 끊어버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선관위가 할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어준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 이번에 총선 참패할 것이고요. 또 막상 투표장 가서 조국신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정말 일부의 소수들이 움직이는 거겠죠. 반면에 이준석의 개당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갖고 김종인 할배 이런 사람 갖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제는 게임이 끝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코가 됐든 코딱지가 됐든 광대뼈에 묻은 이물질이 됐든 남이 이재명 떼주고 이재명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특권의 일상화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심판해야만이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저도 필요한 뉴스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